안녕하세요. 부부동산 TV 서당계 김지연, 홍성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저희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 진짜 잘생기셨어요. 변호사계 까사도 빈센조 안준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부부동산의 열혈 구독자 안준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열혈 구독자라고 해서 저희 또 너무 반가웠잖아요. 감사하죠. 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 부부동산 동영상을 1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챙겨봤어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짚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여와 상속이 뭐가 다른 건가요?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어떻게 누군가한테 줄지 정하는 게 증여고요. 네. 상속은 내가 재산 정리를 못하고 갑자기 죽었을 때 자식들한테 저절로 되는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전혀 다른 거. 예. 그럼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증여세랑 상속세는 세율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공제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인적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또 많고, 상속은 또 배우자가 있냐 없냐, 자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상속 공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속 공제가 유리한지 증여 공제가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년이 넘게 좀 긴 플랜을 짠다라고 하면은 작은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다 증여를 하시고 큰 것만 하나 남겨놓고 그거는 상속으로 하시는 게 세법상으로는 가장 좋죠. 예. 딱 알아듣기 싶어요. 내 자식들이나 내 손주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겠다.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주택이건 뭐 상가 건물이건 할 거 없이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거의 다 요새 증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증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게 양도세, 또 보유세, 종부세까지 이제 다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증여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팔면 내 자식이 이 부동산을 다시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지 않고 자식한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에 준해서 증여가 되나요? 아니면 공시가에 준해서 증여가 되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10억을 그대로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좀 싸게 증여하고 싶은데 공시가격은 절반이 조금 넘기 때문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6억에 증여해도 되나?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원칙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실거래가라는 거는 항상 변동의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는 실거래가보다 좀 싸도 불법 증여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게 실무상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한 10%에서 30% 정도는 낮춰서 증여를 하는 게 통상이에요. 근데 보통 증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1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세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좀 덜한데 3주택이면 막 75%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3주택이신 분들이 다 그렇게 증여를 지금 하는 그런 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남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를 그냥 자식들이 그냥 갖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택, 3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집을 팔아라. 팔지 않으면 종부세도 많이 낼 거고 양도세도 많이 낼 거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양도세를 내느니 자식한테 증여하는 게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매매보다는 증여를 택하게 되는 거죠. 변호사, 내가 저번에 한번 친구한테 이런 똑같이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된 기분으로 이게 갑자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도 잘 모르니까 너 세무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것도 제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니까 되게 궁금해요. 제가. 이 구독자님들이 이게 꼭 아셔야 될 게 증여를 받아서 5년 내에 양도를 하면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5년 내에 양도를 하면 내가 증여받은 금액의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우리 어머니가 샀던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으시면 꼭 5년 후에 5년은 최소한 가지고 있고 파셔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만약에 건물이 3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30억이다. 네, 30억이다.
금액이. 근데 거기에 보증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고 5억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은행 그 융자가 한 10억 정도가 예. 돼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15억 정도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15억이죠. 실거래가가 30억이고 또 이제 그 공시시가로 들어가면 한 20억에서 왔다 갔다 돼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에 증여를 했다. 그럼 차익이 5억밖에 안 나잖아요, 사실은. 그럼 5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 10억이랑 5억이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좀 간단하게 제가 다시 요약을 하면 건물가액이 30억 네. 그리고 부채가 15억 15억. 이거를 그냥 편하게 30억에 증여를 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과연 30억의 증여세 뭐 예를 들어 절반이다 15억을 내야 되냐 아니면 부채 15억을 뺀 15억의 증여세 7억만 내도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이 부동산 가액은 30억이지만 부채가 15억이면 그 적극 가액인 15억만 계산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맞는데 네. 여기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될 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빚 15억을 아들이 가져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채무를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양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 15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여기저기로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써도 결국 내는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예. 부가세가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양도세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죠. 진짜 복잡하다. 예. 근데 이거 하나는 또 이게 달라요. 증여세의 부담 주체는 아들이고 양도세의 부담 주체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그 가진 현금이 많이 없어서 이거 전체를 증여를 못 받는 상황이면 부담부 증여를 늘려서 엄마가 양도세를 많이 내더라도 건물을 증여해 줄 수 있겠죠. 예. 내 또 생각은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일부분을 내가 살게. 그리고 엄마한테 돈을 5억을 줬어. 그럼 이 5억에 대해서도 또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매매나 일반 뭐 제3자의 매매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식도 엄마한테 돈 주고 집 살 수 있죠. 근데 다만 좀 이상하죠. 부모랑 자식 간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서 신고가 되면 국세청에서는 일단 이게 편법 증여가 아닐까, 증여인데 매매인적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소득 증빙에 자신이 있다.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엄마한테 현금 다 주고 건물을 샀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도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증빙 자료 있어야 돼요. 자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이거.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을 받으면 증여세 5억만 내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뭐 20대 30대면 현금 5억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 이 증여세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줘요. 그러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또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10억짜리에 대해서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 5억을 더해서 1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도 쉬운 게 아닙니다.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열받네. 어떻게 아들 두 분한테 증여하시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증여도 힘들겠어. 증여 어려워요. 야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미성년자도 그럼 증여를 받을 수 애기여도 있고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애기한테 주더라.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까지 준비를 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또 하나 궁금한 게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공제가 되죠. 공제가 되죠. 공제가 그러면 되죠. 태어날 때 일단 5천을 줘. 괜찮아요. 그럼 이제 또 10년 10살 되면 또 5천을 넣어. 그쵸. 그럼 한 30세까지는 1억 5천이 되네. 아니 그렇게 꾸준하게 넣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사실은 어떻게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아니 되겠어. 증빙 자료가 딱 있잖아. 10년에 5천. 그래서 그 5천만 원 공제는 최대한 빨리 받으셔라. 그래서 자식한테 줄 돈이 있으면 빨리 줘라. 내일 주지 말고 오늘 줘라.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당장 돈을 주면 이걸로 사업한다, 뭐한다, 말아먹고 그럴까봐 이제 또 걱정을 하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어야 얘네가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다 돈 다 주고 나서 나 몰라라 뭐 부모도 안 챙기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양심 많아요. 없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친구 중에 이 돈 많은 애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이 말죽거리에 이 돈 많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 일대가 자기네 땅이야. 와, 근데 말죽거리. 여기서 자식한테 아파트든지 집을 사줘.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지. 집을 만약에 사주든지 증여를 해서 이렇게 주잖아. 그럼 거기다 바로 설정을 잡아. 대출 못 잡게. 괜찮죠. 네. 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주고 설정을 잡는다. 네. 나 지금 생각나는데 만약에 내 아들을 주기 전에 내 공동 명의로 아들을 하나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증여나 양도 복잡해. 그러니까 너 일단 하나 들어와. 그래가지고 명의를 네. 그 명의를 넣는 행위가 증여 혹은 매매예요. 그렇지. 공동명인데도요? 공동명의를 들어올 때 얘가 무슨 이유에 공동명의를 들어왔냐를 보는 거지. 아, 이 옛날에 여기 이 동네가 한 10년 전에는 이 양재동의 아파트가 5억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5억의 아파트를 샀어. 네. 5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부모가 3억을 빌려준 거야.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어. 그리고 거기다 설정까지 잡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나 안 나오냐? 예.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 좀 현금 가지고 계신 강남의 부자들도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줘서 자식이 10억짜리 집을 사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왜 맞냐면 오늘 10억짜리를 사면 몇 년 후에 2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빌려주고 아들한테 건물을 사게끔 하는 건데 그럼 10억을 빌려줬으니까 이건 증여가 아니죠. 빌려준 거니까.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세무 당국에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해 보이죠. 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쵸?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차용증을 그건 써가지고 누나 생각이고. 아니 차용증을 써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얘네한테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무탈이 넘어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을 첫 번째로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차용증에 적힌 이자대로 이자를 매월 꾸준히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자를 정말 자식이 벌어서 냈는지를 소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 매월 엄마한테 이자를 주고 차용증도 있다. 그럼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직업이 없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10억 빌려준 거에 대해서 10억 증여세가 부과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가르쳐줬다고. 아니 자 그러면은 엄마한테 다달이 이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엄마한테 보내. 네. 그럼 엄마가 엄마 돈으로 현금으로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그게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시죠. 아니 그냥 나는 단순한 아줌마 입장으로 그냥 제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예. 나는 저런 거 있잖아. 꼭 이 부동산이 아니고 물건으로 증여를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유물, 뭐 도장, 그래서 다들 그림 사고 그림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림으로 사가지고 증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좀 좋은 그림은 족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먹일 수도 있는 그림이 많이 있는데 예. 조금 모르는 그림들 싼 것들. 그런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를 수 있죠.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걸 증여를 해서 그 증여액을 갖다가 작게 잡아서 줬어. 근데 5년 10년 정도 보유했다가 나중에 팔았는데 가격이 나는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해서 신고해서 돈 증여세를 안 낼 거 아니야. 5천만 원 정도면. 근데 갑자기 그걸 5억에 팔았어.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림 가격이 또 그렇게 10배씩 오르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림은 양도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양도세 신고는 또 해야 돼요. 그렇게 5억짜리는. 그럼 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너 이 그림 언제 얼마에 어떻게 샀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편법 증여로 금이나 그림이나 뭐 현금 이런 게 많이 쓰이긴 하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전부 다 이거를 조사해서 알 수는 없지만 걸렸을 때 리스크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들 사먹습니다. 절대 불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어요. 국세청장님이 이거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 인적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억을 받으면 증여세를 많이 내겠죠. 근데 이걸 쪼개서 5명한테 2억씩 준다라고 하면 세금은 확실히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주느니 아들이랑 며느리 공동 명의로 주고 아니면 거기다가 손자까지 합쳐가지고 주면 증여세가 훨씬 줄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다만 리스크는 내 아들이 이혼하면 이 며느리랑 평생 같이 살 자신이 있냐 이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세금을 아낄 것이냐 미래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로 아낄 것이냐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며느리는 이혼하면 위자료라도 주는데 사위는 뭐냐고. 그 장모님 돈 많으신데 어떻게 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손주 명의로 많이 하세요. 네. 예, 손주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손주면 그래서 작가 어머님이 손주한테 어머님 아빠들이 자꾸 우리 큰애한테 자꾸 주신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어머님이 세법에 통달하셨네. 네. 증여를 꼭 가족 간의 증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척 간의 증여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간의 증여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네 친구가 살아생전에 너무 잘해준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사람이네. 친구한테도 주고. 예를 들어서 땅이 하나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공시지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 간의 증여는 한 2천만 원이라도 거의 면제되지 않아요? 증여세 공제는 친구 간에는 공제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친구 간에는 예, 거의 없다고. 친척 보셔야 돼요. 간에는 좀 있나요? 친척 간에 있죠. 사촌 이내 친척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친구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쵸. 그러면 사촌 간의 증여를 하게 되면 가족 간의 증여보다는 좀 덜해도 증여 공제가 좀 줄어요. 좀 줄구나. 배우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 뭐 자식, 그다음에 이제 뭐 사촌 이내 친척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나랑 거리가 멀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증여세를 배우자 공제를 많이 해주고 상속세도 배우자 공제를 많이 해주냐면 배우자는 살아생전에 가치 일군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 그렇구나. 자식은 공짜로 받는 거지. 기여도. 그쵸. 그럼 만약에 와이프한테 미리 이름을 바꿔줬어요, 명의를. 그게 증여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게 증여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증여예요.